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통합 의료 프로그램 칼 메디 커넥트가 시행 초기부터 혼란과 이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의사협회와 장애 인권단체들의 소송에 이어서 법원도 오늘 신청서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행 초기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인 통합의료 프로그램 칼메디 커넥트.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신청 양식부터 잘못 만들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단순히 가입할지 아니면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지를 묻는 게 아니라 매우 복잡한 플랜들이 열거돼 있어 전문 카운슬러의 도움 없이는 이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This program is like a car rolled out without a crash test. In a real crash test, the auto industry does not even use human beings. It uses dummies. 실제로 세크라멘토 지방법원도 오늘 칼 메디 커넥터와 관련한 예비 심리에서 해당 신청 양식에 문제가 있으며 관련 신청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추가 예심이 8월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의 신청서는 계속 발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청서를 받아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칼 메디 커넥트에 가입되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 하루아침에 주치의가 바뀔 수도 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동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나 장애인들의 경우 목숨을 걸게 하는 강제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Is being taken away from the doctors who have kept them alive for decades and recklessly, passively enrolled into a managed care program that may not have their specialists. This is basically just tricking people. It's tricking people into a cheaper program. 현재 리빙센터 코올리션 등 장애인 단체들과 여러 인권 단체들은 주정부를 상대로 칼 메디 커넥트의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과 함께 전면적인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LA 카운티 의사협회도 혼란에 따른 프로그램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제18회 미주체전이 내년 6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됩니다. 재미대한체육회는 특히 서부 지역의 가맹 경기 단체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온라인 교육 강좌를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한 주간 한인사회 소식을 김주원 기자가 정리합니다. 제17대 재미대한체육회 회장단이 LA를 방문했습니다. 내분을 딛고 통합단체로 대한체육회의 재인증을 받은 지 2년. 재미대한체육회는 올해를 재성장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22개로 줄어든 지회와 경기단체를 내년까지 다시 30개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종목별마다 기존의 장학생 제도를 확대해 향후 미국 대표팀 재원으로까지 육성시키는 차세대 전략도 세웠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 체육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서부 지역이 상당히 침체된 게 사실입니다. 올해 제가 취임한 이후에 서부 지역의 활성화를 외치고 왔고 체육회는 오는 7월 30일 캔사스 총회에서 지회 영입과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고 본격적인 전국체전과 미주체전 준비에 들어갑니다. 제18회 미주체전은 내년 6월 22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며 오는 10월 28일 한국에서 열리는 제95회 전국체전에는 7종목에 걸쳐 모두 150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제38대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온라인 교육 강좌를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타주와 외국에서도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강좌는 어제부터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상의 측은 그 밖에 온라인 비즈니스 및 마케팅 세미나와 글로벌 차세대 창업자 과정도 개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법률 쪽이나 세무 쪽이나 보험 쪽이나 이런 컬럼을 계속 실어서 그 웹사이트를 활성화시켜서 많은 코리안 비즈니스 오너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상의는 오는 28일부터 순천향대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차세대 창업자 과정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3주간 상의 이사들의 부분별 강의를 펼치며 이 기간 중 15개 주요 한인 기업들도 탐방할 예정입니다. 한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특허 기술인 산삼 배양근에 대한 제조 기술과 효능을 설명하는 세미나가 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산삼 배양근은 천연 산삼에서 채취한 산삼 조직들을 무균 상태에서 인공 배양해 수확하는 것으로 한국식약청은 지난 2004년 식품 원료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식물 조직 배양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모본과
그 자식 세포와 DNA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DNA 구조는 거의 100%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세미나에는 1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남가주 일원이 본격적인 여름 시즌에 접어들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행사들이 풍성해졌습니다. 영화 속 클래식 자동차부터 시원한 야외 공연까지 골라서 가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스틴 호프만이 연기한 자폐증 환자 레이몬드가 생전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영화 속 고물차로 나오는 이 1949년형 뷰익 로드마스터의 실제 가격은 20만 달러를 넘습니다. 소장용 클래식 자동차로 레인맨에 출연한 프리미움까지 붙은 것입니다. 컨버터블 D로 알려진 이 포르쉐는 1959년도 한 해만 생산돼 수집가들 사이에서 희귀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희귀성 있는 클래식 자동차들은 수집가들의 흥미를 끌며 적게는 몇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백만 달러 이상을 호가합니다. 이처럼 평소에는 보기 힘든 수집용 자동차들이 LA 인근 버뱅크에 모입니다. 400대 이상의 수집용 자동차가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게 되는데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Coming out to an auction, you get to see 420 different reasons to want to be a part of it, 420 different cars that are going to be available in such a broad, eclectic mix that, I mean, it is a car show in itself, and you get the theatrics of seeing these cars being sold live on stage right in front of you.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는 남가주에서 가장 큰 페어 중 하나인 오시 페어가 시작됩니다. Summer Starts Here, 말 그대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오시의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코스타메사 페어그라운드로 몰리는데 먹거리를 비롯해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이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페어의 하이라이트는 야외 공연, 성인은 물론 어린아이들을 위한 공연이 퍼시픽 앰피시어터에서 한 달 내내 펼쳐져 온 가족이 함께 여름밤의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미 심장협회는 심혈관 질환자에게 무더운 날씨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땀이 많이 나서 넓어진 혈관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무더운 여름일수록 야외 활동은 자제하라는 게 전문 의료인들의 조언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이젠 드론 한 대를 300달러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중화의 길로 접어든 공중 촬영 장비, 드론에 대한 사법 처리를 둘러싸고 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국가 안보를 위해선 강력 규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법조계에선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무인공중 촬영 장비인 드론이 이륙을 시작합니다. 수년 전부터 방송 제작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일명 헬리캠으로 불리는 드론은 일반인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출시 당시에는 고가의 전문 장비로 1회 사용료만 5,000달러를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적게는 300달러 안팎의 가격으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중화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드론의 비행이 합법적이냐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국은 무인 항공기의 상업적 이용을 철저히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조계에서는 미국 연방항공국이 상업용 무인 항공기를 규제할 권한이 없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Currently exists no enforceable federal statute or regulation at this time. There will be in the future, but at this time, right now, during this conversation, there is no currently enforceable federal statute or regulation regarding drones.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7일 뉴욕의 두 청년이 드론을 비행 조종하여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촬영하던 중 순찰 비행 중이던 NYPD 헬기 조종사에게 발견돼 체포,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다리를 촬영한 것은 분명 안보상 위험한 일이지만 드론 조종 혐의에 대한 기소 내용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The pilot's report is questionable since one of his claims was that it was traveling at 682 miles per hour. The maximum speed on that drone is 14 miles per hour.
The transcript from air traffic control indicates quite clearly that there was no evasive maneuver or near-miss occurrence as was claimed. 무인항공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민간 부문 수요가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규제책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법정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희강입니다. 미국의 자치단체장들이 크고 작은 비리에 연루돼 줄줄이 철창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공직자가 저지른 비리, 사소한 잘못이라도 솜방망이 처벌은 미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보도에 박태석 기자입니다. 그레이그 데이비스 전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븐 시장. 현지 법원은 어제 데이비스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혐의는 공금 유용입니다. 개인 차량에 쓴 기름값을 부당 청구하고 2억여 원의 업무 추진비를 영수증 없이 사용했습니다. This wasting of money that he's done just doesn't make sense, and I think it's time for him to go. 데이비스 전 시장은 정치 음모라면서 혐의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저지른 중범죄에 법원이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앞서 그제는 레이 넥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시장이 공짜 가족 여행 등 기업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We as a community need not and should not accept such public corruption. 넥인 시장은 지난 2005년 뉴올리언스를 덮친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난 때 영웅 대접을 받았었지만 이번 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소입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선언 이후에 일본 방위성이 처음으로 미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에서 일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두 나라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미일 두 나라 관계를 보여주듯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첫 케이크를 미 국방장관은 자신이 다녔던 네브라스카 대학의 셔츠를 선물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선언과 관련해 굳건한 환영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Our government strongly supports the decision made by Prime Minister Abe and his cabinet. 회담에선 북일 간에 진행 중인 납북자 논의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Explained updates on relation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and I gave a thorough explanation about the Japanese abductees with North Korea. 올해 말까지 미일 간의 방위 지침 개정을 재확인했고 일본과 중국 간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방미기관 오노데라 방위상은 일본 현직 방위상으론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 핵과 미사일 방어망을 담당하는 네브래스카주 전략군 사령부를 찾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일 동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두 나라의 밀월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3년 전 큰 지진 피해가 났던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오늘 다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해 연안 지역에 일시 쓰나미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보도에 윤석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4시 22분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140km 떨어진 해저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간토와 도호쿠 지방에서 최대 진도 4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3년 전 지진과 해일 피해를 겪었던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데현 등 3개 현 연안에 최대 1m의 지진 해일 주의보가 일시 발령됐습니다. 일본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새벽 5시 20분을 전후에 이 지역 연안에서 10에서 20cm 전후의 지진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또 해일 피해가 예상되는 연안 지역 주민들에게 일시적으로 피난 권고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지진 해일 주의보는 6시 15분경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지진과 해일로 인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후쿠시마의 원전 등 부근 지역의 원전에도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